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인 이 지금 보도 자료 보이죠? 예, 예, 대전지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2024년 3월 14일 예.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 왜곡했다. 대전지검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게 2025년 7월 16일 첫 번째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변동률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수정이다. 예. 맞나요? 예. 근데 정확히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네, 뭐 정정이나 변경이나.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보도자료 때 명백하게 조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조작이 아니고 변동률 수정이라고 바꾼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일부러 언론 걸 인용을 했는데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 이 재판에서 조작을 놓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고 조작을 수정으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그죠? 내용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따지자 하는 거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검사 측에서 주장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 이 관여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문제인데 2025년 11월 12일 날 재판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검찰은 이 문서에 대해 가중치의 임의 적용, 통계 조작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삭제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인가요? 예, 저렇게 공판 검사가 발언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취지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저렇게 하겠다, 삭제하겠다, 여하튼간에 삭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의 증인에 대해서 네. 저 부분 그 사건에 그 재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건의 증인한테 제시하는 네. 하는 과정에서 증인한테는 저 부분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예, 예, 예. 여하튼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은 삭제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밝혔잖아요. 예, 저 부분은 증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의견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대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전체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이게 재판 과정이니까. 근데 여튼 조작을 수정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것이 이거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 그런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정당성이 상당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 검사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부분이고요. 그 조작이라는 단어는 구성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로 좀 평가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보도 자료를 그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보도 자료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그걸 판단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보도 자료가 이미 나가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검찰이 이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감사원의 표적 강압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로 가고 이런 것이 이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의 행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제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스토리는 감사원이 짜고 결국 공소장은 검찰이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봤더니 감사원 운영세정 TF 발표 자료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감사 기간이 252일인데 지금 이 건은 932일이 걸렸어요.
3.7배의 기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청와대와 관련해서 행정관들이 변동률 조작에 정책실장이 전혀 관여된 게 없는데 두 사람을 이 변동률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를 수사 요청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 나중에 감사원 운영 세션 TF에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제가 인용한 거는. 그다음에 감사원의 표적 강압 감사와 관련해서 아까 인용됐습니다만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을 오전 9시에 34분에 데려와 가지고 다음 날 새벽 6시 9분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장 잠깐만요. 정지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 우리 저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봐라. 통계 업무가 날아가면은 구조조정을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협박성 용어를 통해 가지고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게 마찬가지로 감사원 운영 쇄신 TF에 나오는 보고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감사원이 짜깁기 카톡을 전골해서 예를 들면은 경제수석 이호성의 발언을 에 의하면은 이 쟁점이 됐던 게 주간 이 고용 동향이라는 이 통계였는데 이것을 경제수석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이 통계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해 가지고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의 아까 검사의 그 공소장 변경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철저하게 좀 조사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뭐 감사원의 타이거파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감사원 타이거파에서 이런 이 강압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진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아까 그 보고했듯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징계나 형사 고발이 있어야 되고 검찰의 경우에는 이건심의 TF에서 이 통계 관련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과 검찰총장 심의대리님께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에서 봤을 때는 이 통계감사가 워낙 그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압감사 이런 표적감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3,000쪽의 증거서류 그 다음에 약 175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걸 5명이 약 2달 반 동안 확인한 결과가 저기 나와 있는 거고요. 저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인 직원을 아침 9시부터 그 다음 이길 새벽 6시까지 그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6시 넘으면 이제 시간의 조사 동의를 받고 9시 넘으면 또 계속 조사 동의를 받고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조사 요청서 동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3차례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는 어긴 게 없습니다. 다만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이게 강압감사를 보여준다. 어머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얘기도 우리 감사관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 피감자가 먼저 우리 어머니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우리 감사자가 어머니 생각해서 답변 잘해 이게 아니고 본인이 가져온 의견서에 첨부된 내용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어머니를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본인이 가져온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낱낱이 저에게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제 우리 감사를 받았던 분들한테 그러면 강압을 느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려고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감사원 사람 상대하기 싫다. 재판 중이다 한 이유로 거의 다 거부를 했습니다. 15명을 접촉했는데 8분이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저런 사항이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저런 그 발언 정도 문서에 남아있다는 것만 갖고 저희가 징계를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정말 강압을 느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거잖아요. 포렌식 그게 대표적이죠. 포렌식은 검찰에서는 영장을 가지고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걸 할 때 본인 동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사무총장 말씀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 동의해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만약 거기에 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징계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바로 잡는데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양상으로 보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조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스스로 예. 자기 방어 권리를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행태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반드시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하는 거예요. 예. 예. 대행님 예,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성실하게 공소유지에 임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